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7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9월 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7월 21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을류년, 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인이 되겠습니다. 자, 어저께 9월 7일 백로가 되면서 이제 경자년, 갑신월에서 경자년, 을류월로 이렇게 바뀌게 됐고요. 물론 어저께 이제 백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은 이제 갑신월, 이후는 을류월이로서 어저께 간단하게 6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경자년, 을류월은 이제 오늘부터라고 이렇게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일간은 간목이 되겠고요. 그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령이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진 강의에서 또 일간 지금까지 제가 간목에 대해서 을목에 대해서 내지는 다 계속 일간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해서 제가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간이 뭔지 월령이 뭔지 또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이제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더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진 강의를 이제 1년 내지는 2년 정도 들으신 분들은 요거 말고 사주 분석 특강이라든가 실전 사주 해설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다시 또 이제 준비하게 될 사주 첩경은 아니고 팔자 제요라든가 명리 기초 강의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이제 쭉 꾸준히 들으시다 보면은 좀 이제 명리를 공부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원래 이 일진 사주 명리학이란 강의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초 강의를 다 알고 난 연에 들을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신 분들은 덥석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듣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듣다 보면 제가 기초부터 사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까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일진 강의는 간목에 대해서 을목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초, 그것이 제가 사주를 볼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한테 사주를 의뢰하죠. 자, 제 사주 좀 봐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제일 먼저 저는 일간을 먼저 본다는 얘기예요. 일간의 특성을 알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는지를 봐야지만은 이 사주는 나머지 글자가 어떻게 배합되어야지만 가장 최선의 배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고 이 사람의 부기빈천, 쥐희고화를 이렇게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명리를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반복된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쉬운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을 뚫기 위한 가장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적분이라고 하는 수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 그 미적분을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구구단이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모르면 그거를 절대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간목을 알고 원령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강의 들어갑니다. 자, 일간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화토금수라고 해서 5행이죠. 5가지 5행이 있는데 그 5가지 5행을 음양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목도 음양으로 나눠지게 되고, 화도 음양으로, 토, 금, 수를 모두 음양으로 나눠지게 되면 5가지 5행이 곱하기 2가 되죠. 음양으로 나누게 되니까 그러면 10개의 천간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 봤을 때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음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두 가지예요. 특성이 좀 달라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남성스럽고 진취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음목인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성적으로 봤을 때 간목 일간이냐 을목 일간이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원령을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사주 uk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간목 일간인 성향인 사람들이 자존심이 대체적으로 좀 강한 사람이 많고요. 좀 뻣뻣하면서 우직한 스타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 인간인 사람들은 친화력이 좋고요. 사람 대면할 때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습성을 해서, 을목을 제가 설명할 때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을목은 그냥 그런 것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 사회생활이라든가 사고방식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목은 우직하다라고 하면 사람들 대할 때 있어서 자존심도 세고 자기의 어떤 주관이라든가 자기의 습성 같은 거를 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성향이 간목이라고 하면, 을목은 좀 타협도 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도 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반면 그렇다고 하면 그럼 간목인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니죠. 간목인 일간인 사람들도 타협도 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자질이 없진 않지만, 그냥 일간 대 일간만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는 간목에 비해서 을목이 더 친화력이 있고, 을목에 비해서 간목이 좀 더 우직하고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목 중에서 양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천간 간목은 양목으로서 대립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 을목은 대립목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회목이라든가 내지는 회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니면 양유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립목이라고 하는 뜻은 뭐예요? 큰 대자에다가 숲을 림자에다가 나무 목자죠. 그래서 큰 숲을 이룬 나무인데, 여러분들 산에 가다 보면은 나무가 산림 조림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곳은 진짜 우량종의 나무를 잘 심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소나무를 심어 놓는다든가, 좋은 편백나무를 심어놔서 피톤치드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도록, 산림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굉장히 산을 잘 꾸려놓은 데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야산 같은 경우에는 큰 나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풀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 하게 되면 간목과 을목이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에 간목이 없이 을목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 옛날 애기들이 좋아했던 텔레토비 동상이죠. 산은 있는데 그 안에 잔디만 쫙 심어져 있으면 뛰놀기 좋고, 골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 넓은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잔디를 쫙 심어놔줘요. 그게 바로 산에 을목이 많으면 고와 같은 현상이 되는 거고, 근데 반대로 산에 울창한 나무가, 큰 나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산에 간목이 이렇게 질비하게 심어져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일반론적인 산은 뭐예요? 간목과 을목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또 그 산이 되겠죠. 그래서 대립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인 것이고, 을목은 작은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나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꽃을 피우는 나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목련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개나리 같은 거. 개나리는 대는 나무와 같은 그런 재질이면서도 꽃을 피우는데 그렇게 크지 않죠. 회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습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난초를 5개를 좀 얻어가지고 집에서 난초를 키우고 있는데, 난초가 좀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서 난초가 잘 자란다고 해서 난초 키우는 사람들은 안에서 이상한 냄새를 풍긴다거나 아니면 담배 같은 거 피면은 난초가 금방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난초가 잘 자라는 집안은 뭐예요?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청량하고 좋은 집안이고, 난초를 갖다 놨는데 금방 죽었다 하면 집안 좀 단속을, 공기라든가 환기 같은 것 내지는 집안에 좀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초, 회목, 양유목 같은 그런 꽃을 피우는 꽃나무다 생각하거나, 아니면 난초와 같은 그러한 화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하고 같아서, 간목 같은 경우는 꽃을 피우는 경우도 있죠. 뭐 벚나무라든가 아까 말했던 목련이라든가 이렇게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지만, 원래 간목의 원래 용도는 꽃을 피우는 용도에다가 원래 간목의 용도 뭐예요? 동량지목으로서 쓰는 용도가 있다. 동량지목은 다시 동량지제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량지제나 동량지목 있죠. 동량지목은 이제 배에서 큰 어떤 기둥이라든가 대들보라든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쓸 수 있는 걸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제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해서, 옛날에 국가의 어떤 큰 대들보, 국가를 이끌어갈 큰 어떤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비유할 때, 이 아이는 장차
국가를 위한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자가 될 아이니 잘 키우시라고 이제 스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고 가는 옛날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건 용도 동량지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 같은 경우는 동량지목이라기보다는 꽃을 피우는 용도, 명리적 용어로 보게 되면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갑목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정화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배합을 하게 되면 경금으로서는 갑목을 작벌하고요. 작벌이라는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작벌하고 그 다음에 정화로서 경금을 적절하게 단련시키게 되면 갑목을 깔끔하게 해서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병화라든가, 내일 또 설명을 합니다. 을목은 병화라든가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는 을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는 을목의 뿌리와 을목의 줄기를 촉촉하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초가 물만 줘서는 안 되고요. 적당하게 햇빛을 봐야지만 을목의 꽃을 잘 피울 수가 있겠죠. 그러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 갑목은 원래 목적 뭘로 쓴다? 동량지목 내지는 동량지지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을목은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용도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갑목은 정화 경금으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개수 병화로 이렇게 배합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갑목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알고 그 다음으로 원령의 특징을 알아야지만 사주를 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간단할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근데 또 어렵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령, 월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계절의 개념인 것이죠. 원래 유월이라고 했잖아요. 6월, 양력으로 한 9월 정도 되는 그런 시절이면서 6월은 중추지절이라고 해요. 중추지절. 원래 중추절을 우리 추석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월은 가을 중에서도 깊은 가을이고 6월이 지나서 술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술월은 이제 해자축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술월 자체는 좀 한랭하고 굉장히 차가운 계절이죠. 6월도 마찬가지고 신월도 마찬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숙사라는 숙살 지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후 자체가 한량 차갑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월보다는 6월이 더 차가워질 것이고요. 6월보다는 술월이 기온이 더 하강하겠죠.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사주 전체가 금수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조후의 용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후를 이제 크게 한 번씩 생각해 볼 단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신월, 6월, 술월은, 신유, 술월은 어떤 계절?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뭐예요? 서방 즉 서쪽에 해당이 되죠. 서쪽에 해당이 되면서 금이 왕한 어떤 계절?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경금이든 일간이 신금이든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경신금은 대체적으로 신왕한 사주가 되는데, 반대로 갑목이 6월에 태어나거나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6월에 신월이라든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월은 절지가 될 것이고요. 6월은 태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이 약한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목이 신월에 태어나든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든 일간은 굉장히 약한 단계에 있습니다. 목 약한 계절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을목은 내일 공부할 거니까 이건 이제 내일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갑목 같은 경우에는 꽃을 피우는 생목으로서의 어떤 용도도 있겠고, 그 다음에 다자란 나무는 작벌해서 동량지목으로서는 성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데, 갑목은 신유술 가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축 겨울이라고 하는 때에 태어나게 되면 생목이라기보다는 성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거여서, 이런 경우 신유술 해자축의 갑목은 경금으로 작벌하고 정화로서 금을 좀 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월이든 6월이든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큰 나무를 베어야지만 큰 기둥을 쓸 수가 있는데, 신월, 6월은 목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갑목이 지지로 뿌리가 좀 튼튼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인목 같은 데 뿌리를 뒀다라고 하면, 원래 6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은 목이 약한 그런 계절인데 인에 뿌리를 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목이 약간 6월이라 하더라도 나무 자체가 큰 나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나무는 베게 되면 진짜 베어서 작벌을 하게 되면 큰 기둥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이 금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만 잘 조절할 수 있는 정화, 금을 조절하는 데에는 정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화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뭐 빛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뜨거운 열기로도 보는데, 대체적으로 병화든가 정화든가 이거를 일간일 때는 그냥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빛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과 같이 6월이라든가 신월, 수월 내지는 해자, 축월 같은 게 경우 이게 조후의 용도로 쓸 때는 병화, 정화를 갖다가 빛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열로 보는데, 조후의 용도로 쓸 때는 병화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병화가 조후할 때만큼은 병화가 월등한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금을 단련할 때요. 금을 단련하는 데는 뭐예요? 정화가 병화보다도 더 월등한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용도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화라 하더라도 뭐예요? 조후의 용도로 쓰느냐 아니면 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서로 차이가 있게 되는데, 6월에 금이 가장 왕할 이때에 금을 단련하는 것은 정화가 있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병화가 다시 또 있다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병은 어떤 용도? 조후의 용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식상이 뭐 혼잡돼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화는 금을 단련하는 용도, 병화는 조후하는 용도, 일간도 이렇게 되면 능력이 있죠. 간목도 인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약하지 않은 그러한 간목이기 때문에 배어내서 쓰게 되면 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간목 자체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무 쓰임새가 크게 쓰이느냐 작게 쓰이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금이 왕하기 때문에 정화로서 금을 단련해야지만 왕한 금이 목을 갖다가 극해해서 상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 병화로서는 뭐예요? 병화는 조우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병화하고 정화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정화를 선택하게 되면 귀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귀는 작으나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화가 있고 병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귀대 부소라고 해요. 귀대 부소. 그래서 귀대죠. 귀다가 아니라 귀대 부소. 귀는 큰데 부는 작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가 있고 정화가 없으면 이거는 귀는 작으나 부대 귀소가 되겠죠. 부는 큰데 귀는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병정화가 있어서 이렇게 부대 귀소 귀대 부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 자체가 뿌리가 있었을 때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병정화가 다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이거는 승도지명밖에 될 수가 없다. 승도지명. 왜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 이렇게 됐을 때 진유합금하게 되죠. 그러면 금이 더 왕해지게 되고, 간목의 뿌리는 진의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금이 많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해서 금이 많아서 많은 금이 일간을 이렇게 극하고 있는데, 병정화가 있으면 물론 금을 억제해주는 역할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약간 목의 기운을 빼게 되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거는 극설교집이기 때문에 교집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승도지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 정화로서 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 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이 얼마만큼 신월의 간목, 6월의 간목이 얼마만큼 지지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설교집이 될 수도 있고, 식신제살이나 아니면 상관 제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일간이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목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간목은 양목이 되는 거고, 신금은 양금이 되기 때문에 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가 뭐라 그랬죠? 칠살격
편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좀 달라지죠. 원령 자체, 간목은 똑같은 양목이지만 6월 원령 자체가 양금이 아니라 음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양대 음이 되죠. 그러면 관성 중에서 양대 음대 양이 되면 이거는 정관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단 뭐냐면 신월이든 6월이든 일단 7살이라든가 정관은 왕합니다. 신유월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근데 일간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절지가 되고요, 6월의 태지가 되기 때문에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살중신경이다라고 하는 뜻은 7살은 왕하고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6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일간은 약하죠. 신약한데 관왕하다라고 합니다. 신약, 여기서 신자, 몸신자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뜻하는 것이고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월지에 있는 정관을 뜻합니다. 대체적으로 관살이라고 하죠. 관살이라고 할 때 관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살은 칠살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살왕이다라고 하면, 신약관왕이라고 하면 요거는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 반대로 신약살왕이다라고 하면 요거는 칠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글자인데 한자가 달라졌죠. 관이 살로 바뀌게 되면 요거는 정관이 왕한 것이고 관왕한 것이고, 요거는 칠살이 왕한 사주가 되죠.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가 연간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월지 자체는 정관인데 경금이 이렇게 월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분들은 정관도 있고 칠살도 있으니까 이거는 관살 혼잡이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관살 혼잡으로 논하지 않습니다. 관살 혼잡은 일단 뭐냐면 정관과 편관이 혼잡되는 것은 맞지만 일간이 그래도 근기가 있어야지만 관살 혼잡으로 논하는데, 간목이 6월에 태어나거나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한데 관살이 많게 되면 이거는 관살 혼잡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살중신경으로 논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정관이기 때문에 정관격인데, 칠살이 투출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의 칠살로 보는 것이지, 얘는 정관이요, 얘는 편관 칠살로 나눌 실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거려서 보다 칠살로 보기 때문에 살중신경은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이 왕한 경우에는 제살을 하든가, 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화살을 하든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죠. 제살은 뭐냐면, 제살은 식신으로 제살하면 식신제살이 되는 것이고요, 상관으로 제살하게 되면 상관제살이 되고,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 가지고 화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상생이 되는 것이 바로 화살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6월에 금이 많아서 이렇게 일간이 약한 경우에 제살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화살 살인상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화살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유술 해자축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짐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화로서 제살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부득이 화가 없을 때는 금이 왕하기 때문에 수를 써서 화살, 즉 살인상생을 할 수 있지만 국세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일간이 근기가 있어서 화로서 금을 제하는 것이 월등하게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명식 6월의 간목이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으면 살중신경한 이렇게 국세가 되는데,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인목. 그러면 일간 자체가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간목이 근기가 있는 것이죠. 일단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가 있거나 정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하거나 내지는 조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인목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중 안에는 인중에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은 인중에 있는 병화로서 금을 억제할 수는 있죠. 조후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식신제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일간이 뿔을 얻었고 화를 받기 때문에 나쁜 국세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병화라든가 정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더 좋은 사주 국세가 될 수 있겠죠.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자수는 뭐냐면 지지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만약에 천간에 개수라든가 천간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6월의 간목은 화가 관건이 되죠. 화가 반드시 있어 줘야 되는데, 임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화를 갖다가 수극화해서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가 투출하는 것은 나쁘게 되죠. 이 연지 자수 하나 정도 있는 것은 그냥 애교로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 정도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해서 이건 그렇게 해가 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다시 수가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좋은 국세는 되지 않는다. 자, 월간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데 이 을목은 간목 입장에서 을목을 봤으니까 요거 겁재를 봐서 이것도 어떤 분들 등라 개갑이라고 바닥바닥 도끼눈을 하면서 따지시는 분들인데 이건 등라 개갑이 아닙니다. 등라 개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일간이 을목인데 을목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게 되면 등라 개갑이라서 좋다라고 보는 것이지 일간이 간목인데 을목을 봐서 등라 개갑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알고 계시면 큰 사주를 볼 때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연간에 있는 경금을 보게 되면 서로 을경합금이 아니라 을경합으로 인해서 서로 기반된다라고 해요. 경금도 기반되고 을목도 기반돼서 서로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도 작용을 안 하고요, 경금도 작용을 안 하죠. 이것을 좋게 볼 것이냐 나쁘게 볼 것이냐는 화가 충분히 있을 때는 이 경금이 묶이는 것은 나쁜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금을 을목이 묶어 놔줘도 나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간목이 얘가 없을 때는 이 경금이 간목을 파극하려고 할 때 병화라든가 정화가 있어 능히 얘를 방어할 수 있을 때는 을목이 굳이 필요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방어 장치가 없을 때는 을목이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묶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보는 것이 사주를 중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생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게 되는데 일단은 인중에 병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화를 다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정화 같은 것이 있게 되면 이 정화는 금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시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병화보다는 정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는 어떤 생시냐, 임신개유시는 보지 않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신개유시 같은 경우 하나만 써놓고 봤을 때, 특히나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자 6월에 간목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을 봐서 간목이 간신히 여기에 뿌리를 두고 인중병화로서 조후할 수 있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얻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처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시를 갖다가 임신시 이렇게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시시로 인신상충이 되죠.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좋지 않겠죠. 내가 그나마 용신, 희신을 쓸 수 있는 일지에 있는 인목을 갖다가 이 신금 자체가 박살을 내버렸죠. 박살을 내서 일간이 흐느흐느해져 가지고 힘이 없는데 임수 가지고 생주에 준들, 그것이 뭔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개유시가 된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인신상충은 아닌데 금왕절에 다시 금에 해당되는 유시를 보게 되겠고요. 이런 국세는 뭡니까? 인중이 병화로서 조후하고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 줘야 되는데,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지지만 있었을 때는 제가 문제될 바 아니라고 했지만,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을 하는 순간 6월에 금왕절 숙살지기가 많을 때 비가 쭉쭉 오는 것 같아요. 지금 태풍이 좀 올라오고 있으면서 지금 부산 쪽 엄청난 비 피해를 또 일으키고 있는데, 가을은 열매가 과실이 익으려고 하면 물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봄에 사과나무라든가 배나무 같은 그런 과실수가 물을 다 빨아들여서 사과라고 하는 것, 배라고 하는 것에 결실을 맺어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비가 더 오게 되면은 과실이 익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썩어버리죠. 물은 더 필요 없고 뜨거운 장렬하는 햇볕이 있어야지만 그 과실이 아주 달게 잘 익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은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둬야 더 맛있다라고 하는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지금처럼 과실이 익어야 되는데 비가 내려서 과실이 썩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신개유시는 제가 봤을 때는 썩 좋은 생시는 아니고요. 갑자시도 마찬가지겠죠. 천간에 간목이 있다 하더라도 지지의 자수, 을해시도 마찬가지로 해수가 있게 되면 한습해지는 것인데 화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은 생기는 병인시 내지는 정묘시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병인시 같은 경우에는 정화는 없지만 역시 조우는 충분하게 할 수가 있겠고, 간목 자체가 일간을
인에 뿌리를 튼튼하게 둘 수가 있겠죠. 정묘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병인시보다는 요 같은 경우 정묘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지가 인목이 아니고 다른 거였다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를 선택했을 것인데 갑인시 인목을 얻었기 때문에 병인시보다는 오히려 정묘시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 토가 많아지는 거 좋을까 왜 나쁠까요? 자,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춘, 불, 용금 내지는 또는 추불용토라고 이렇게 합니다. 봄에는 간목은 봄에는 금을 쓰지 추불용금 금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것이 무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안 그래도 이 6월 같은 경우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인데 경금까지 투출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을목이 이렇게 묶어놓고 있지만 이렇게 금이 와가지고 다시 토를 보게 되면 이 토는 뭐예요? 금을 생해서 다시 금이 많아지게 되는 그런 단점이기 때문에 가을에는 가을의 간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 이걸 갖다가 부건파처라고 돼요. 부건파처. 부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아비도 건강하다는 뜻이죠. 부건, 지아비가 건강한데 철을 두려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뭐냐면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 약한데 이렇게 갑인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간목 자체가 뿌리가 있죠. 그러면 이 간목 자체가 남자라고 봤을 때 부건, 나는 왕하다는 얘기인데 재성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재성을 보게 되면 관살을 생해서 관살이 나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부건파처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한 700회 넘게 672강 들어오면서 부건파처를 말한 것은 오늘이 처음일 겁니다. 자, 부건파처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간목이 신유월에 태어났을 때 금왕할 때는 이렇게 토를 보는 것은 결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금왕절에 간목은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부건파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알고 계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기사지 같은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을목이 경금하고 탐합하죠. 기토는 일간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사화를 본다 하더라 이거는 좀 별로 저는 좋은 행실은 아니고요. 경우시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인흥화국에서 화가 좀 살아나죠. 오중정화, 인중병화를 모두 쓸 수 있죠. 단 천간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데 병정화가 따라서 투출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칠살은 투출돼서 얘는 얘한테 이렇게 묶여있던 순치더라도 이 경금은 간목을 갖다가 파하려고 하겠죠. 단 인중병화, 오중정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뭐 경우시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들 있으면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